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은 호르몬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것이 다 호르몬 작용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 생명의 수수께끼가 바로 호르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그 수많은 수천 그루의 벚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것이 꽃이 피면 동시에 피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우연히 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이 나무 호르몬이 한꺼번에 이 날씨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가지고 싹 동시에 꽃을 피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들이 다 객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피잖아요. 그런 거.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어느 때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여자는 여자되어 들어주고 남자는 남자스러워지고 또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게 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그런 호르몬 분비의 과정에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건강도 호르몬 작용이요. 질병도 호르몬 작용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화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것도 역시 호르몬 작용일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호르몬 작용이고 질투를 하게 하는 것도 역시 호르몬 작용이고 욕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슬픔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인류 최후의 어떤 비밀의 문일 것입니다. 이 호르몬을 아는 것이.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이 호르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구조를 이해하고 호르몬의 종류를 알고 호르몬의 특성을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신체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이 호르몬 작용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묘한 원리가 있습니다. 깨달음도 역시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미치는 것도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정한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한테 분비되는 호르몬이 한 80여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0%밖에는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90%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한동안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은 엔돌핀보다 3000배, 4000배가 더 높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도 분비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염불이나 명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게 돼요. 호르몬 분비가 체계를 알게 되고 전혀 모르던 호르몬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바로 사람을 신통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20톤 트럭이 와서 손주를 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번쩍 들었어요. 근데 20톤 트럭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일반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급박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호르몬 작용 어떤 호르몬이 분비된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데 화재가 나가지고 피아노를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그 물건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평상시에는 들어도 꿈쩍도 안 하던 피아노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바깥으로 끌어내고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할 때. 그런 게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 같은 전술을 구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호르몬 분비 체계, 우리가 여지껏 깨우지 않았던 호르몬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호르몬의 분비의 화학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갖게도 하잖아요. 그 펠레의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뒤에 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 선수가 어느 쪽으로 뛰어오고 있는지, 우리 선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보지 않고 탁 패스해도 정확하게 꼬링을 들 수 있는 자리도 내가 패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을 썼어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날 타자가 탁 들어서서 치려고 했는데 공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야. 아주 만만해 보여. 공이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 공이 천천히 오는 것 같고 커 보여. 그러니까 때리기가 좋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최상의 컨디션을 갖게 하는 것도 호르몬작용이고, 또 반대로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하고, 이런 것도 역시 호르몬 작용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호르몬이겠죠. 긍정적인. 그리고 사람의 뇌 속에는 이제 OX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예스 아니면 노밖에 판단을 할 줄 몰라요. 호르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완전히 호르몬 분비 작용입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행복 호르몬이 분비됐다 하더라도 그건 5분밖에 못 가요. 반대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호르몬, 공포, 겁나고 막 이럴 때 생기는 호르몬은 3배가 더 길게 가요. 15분이 갑니다. 요거는 5분밖에 분배 안 되고 금방 유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양반이. 그 호르몬이 분비된 건 좋은데 이걸 유지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그걸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야만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수행자에게는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금원인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말인 것입니다. 호르몬을 계속,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말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분비가 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 습관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매일 싸우고 그런 환경에 살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이렇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행복한 데 가면 힘을 못 써. 이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싸움이 딱 일어나면 그때는 활성화돼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자기가 휘젓고 다니면서 그걸 해결하고 막 그거 같이 화내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누군가가 떠오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호르몬 분비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호르몬 타입은 분비가 된다는 것, 희노애락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분비 습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몇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파민형이 있어요. 또 아드레날린형이 있고 세로토닌형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갑상선형이 있고 부신피질형이 있고 성호르몬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6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첫 번째 도파민형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감동을 잘하고 낙천적인 예술가, 창조력이 좋고 환각을 잘하고 망상을 잘하고 지적인 희열을 잘 느끼는 아주 보통 예술가 중에 그런 사람이 많죠. 도파민형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아드레날린형은 어떻습니까?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열 잘 받고 성격이 불안정하고 의욕이 과용해가지고 막 이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지는 거가 중요하지 사람이 감정이 어떻고는 신경도 안 써요. 공포심을 자극시켜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분노하기를 잘하고, 또 상승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승진하고자, 내가 대장이 되고자, 왕이 되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전적인 행동가인 것이죠.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이 있어 보니까. 아드레날린 형하고 같이 살면. 다음에 세로토닌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구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집중력이 높고 좀 소심한 편이고 절제를 잘하고 고통에 둔감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형들이 학자인 사람이 많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되거나 뭐 과학자가 되거나 한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갑상선 형은 대식가입니다. 아주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살은 잘 안 쪄요. 그리고 정서가 다소 불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신필질형은 이건 이제 몸에 관한 호르몬형을 말하는 거. 아까는 마음에 대한 호르몬을 말했고, 갑상선형이 이제 대식가이고 살 안 찌고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한 사람이고, 부신필질형은 복부가 비만해요. 그리고 털이 많아 몸에. 그 다음에 두통하고 현기증을 잘 느끼고 어깨에 통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신피질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호르몬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체모가 많고 좀 건장한 체격이고 정복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허리가 가늘다 그래요. 그리고 엉덩이가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성적인 거하고 관련해서 뭘 본다는 것이죠. 사물을 볼 때. 그런 사람들마다 호르몬 분비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